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고 아주 화려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과감한 도전을 하면 안 되는 나이 삼땡 남정미입니다. 굉장히 정미 씨가 바로 오프닝이네요. 그 나이군요. 그렇습니다. 삼땡이군요. 정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네. 어떤 거요? 의상처럼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오늘 클럽 가려고 도전했는데 오늘 꼭 반드시 서진 씨랑 손잡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네네. 혼자는 출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아니 두 분 오늘 의상이 좀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세요. 보면. 네. 오늘 근데, 날씨가 칙칙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울려요.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저는 약간 눈이 좀 부신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밝아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자꾸 저더러 노래하라고 아침부터. 아침에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웃음은 이렇게 터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화려한 의상이 실제로 보시면 어느 정도 화려한지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시지 않으세요? 저도 오늘 사실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요, 평소에 도전이에요. 잘 안 입는 옷인데요. 네. 위대한 도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약간 로치 스타일로 바퀴벌레 스타일로 이렇게 좀 징을 달아봤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쁘네요.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도전 언제든지 정민 씨 도전하실 그런 있을 준비가 것 되신 같아요. 분이니까 그쵸. 딸이 없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어봐 주세요. 뭐 도전하고 싶은지. 뭐에 도전하고 싶으신지요? 살 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 꼭 성공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성 취업은 내게 맡겨라. 이태진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 엔젤 이태진입니다. 네, 우리 이태진 씨는 도전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이라도 도전하면 난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제가 수요일 코너 맡고 있잖아요. 네.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편입생으로 2학년부터 이렇게 다닐 예정이거든요. 그 2학년이니? 정미 씨 자꾸 도전하시네요. 네, 오늘 좋네요. 도발까지. 네. 근데 예전에 제가 20살 후반 때 피아노 학원을 어렸을 때 못 다녔던 한이 돼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처럼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욱해가지고 한 3번 갔나? 그러면 이태진 그런 씨는 것 같아요. 결론은 도전은 나이 제한이 있다? 좀 있다고 생각이 그 듭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나요? 30대 전. 네. 30대 이전에는 도전을 네. 해볼만 하고 30대 네. 이후에는 조금 힘들지 많이 않을까?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그렇군요. 해봅니다. 그럼 과연 이분의 생각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성 취업 내게 맡겨라 조미서 취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미석 컨설턴트입니다. 네. 네, 저는 저도 같은 비슷한 성향으로요. 한 3년 전에 발레를 제가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저는 이제 되게 하고 싶었던 거라 저도 한이 돼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20대 중후반 나이가 나오니까 네. 20대 중후반이었는데요. 20대 후반이요? 네. 그때 이제 30대, 40대 아주머니들도 아이를 키우고 나서 그 발레가 되게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제 뭐 방송 학예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취미생활 도전 같은 거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기를 이제 잘 돌보고 끝난 선에서 이제 여성분들은 그게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네. 조미서 취업 컨설턴트 또한 취미가 아닌 어떤 잡적으로 일적으로 도전하는 건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네, 확실히 아이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은 도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엄마의 손길이 좀 필요하니까 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진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 이게 두 명 예. 중에 한 분이 그쵸.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저는 이게 혹시 성별로 나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요. 자, 오늘은요. 그럼 여성분들이 도전하기에 좋은 직업, 플로리스트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네. 사람이 바라만 보고만 있어도 네.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뭔가요? 아기, 그리고 깡아지. 강아지. 그리고 꽃 이렇게 3가지인데요. 네. 꽃은 웃음이 나나요? 자, 지금 두 분이 동의하지 않고 네. 계세요. 돈 아닌가요? 돈. 그렇죠. 제가 아이 맞습니다. 아이. 그리고 강아지든 뭐 애견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귀여워요. 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돈. 돈. 꽃이라니까요. 돈. 기훈 씨 찌찌뽕. 네, 잘 그렇죠. 아니, 맞았어요. 꽃은 우라통침입니다. 남자들은. 뭐 개인마다 이게 네네, 다 취향이 좀 다르시겠지만 있겠어요. 네. 오늘 그 중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플로리스트, 꽃을 할 수 있는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우리 주말엘라 여러분들 그 장미꽃 한 송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보신 기억이
이렇게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한테 장미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정말요? 같아요. 네. 소시적인 꽃들은 여성분들 다 한 번씩은 받아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꽃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그랬나 봐요. 남성들이 이렇게 뭐 저희 그 꽃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대신 현찰을 받으셨네요. 별로 이렇게 받은 것도 없는데 기억도 안 나네요. 네네. 그렇군요.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플로리스트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네.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로리스트는 정확하게는 꽃과 식물들을 가지고요. 집안을 이제 활용하거나 가꾸거나 아니면 네. 꽃과 식물들을 가꾸는 일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플로리스트는요. 플라워 아티스트 합성어로요. 꽃을 가지고 예술을 하는 직업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플라워숍에서 일을 하는 플로리스트로요. 보통 꽃바구니를 만들거나 꽃다발 만들어서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꽃집 아가씨가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플라워 스쿨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플로리스트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제 꽃꽂이를 알려주는 강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플라워 코디네이터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랜서 현상이 강한 직업으로요. 저희가 네. 생각했을 때 웨딩홀, 네, 뭐 웨딩홀. 호텔, 레스토랑이라던가 뭐 종교단체에서 재단 장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직업인데요. 웨딩홀에 꽃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좀 안 정말 되시죠. 썰렁할 것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요, 뭐 가든이라던가 인터넷 쇼핑몰로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린 인테리어, 원예치 조사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뭐 꽃과 식물을 좋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 겸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플로리스트를 하면서 뭐 다른 데코레이션 하는 그런 전문 직업을 해도 될 것 같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린 인테리어? 네, 이건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린 인테리어는 원래 건축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네. 그 자연의 식물을 인테리어로 이렇게 도용을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형형색색의 꽃을 막 인테리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숲속의 느낌을 인테리어에 이렇게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 그 자신의 작은 집부터 인테리어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크게는 대형 건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그린 인테리어 자격증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준비하시면 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플로리스트에서 그 영역이 점차 이제 확대가 돼서 그린 인테리어 활동까지 할 수 있다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남성분들이 아마 보통 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많은 여성분들은 꽃 하면 굉장히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시고 정말 이러시는데 그래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시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정미 씨가 그래서 또 조사를 하셨다요. 정미 씨는 꽃 좋아하세요? 예, 저도 꽃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같은 한음절인 돈 좋아합니다. 네. 대신 저처럼 이렇게 사회에 찌든 여자 말고 네. 순수한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꽃을 좋아하는 이유 게릴라 랭킹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꽃을 좋아하는 이거 이유. 정말 궁금하고 한번 알고 싶어요. 네네. 진짜로 오늘 기훈 랭킹 씨는 재밌을 오늘 것 같아요. 하나도 못 맞추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안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 네. 질문 드릴게요. 기훈 씨, 네. 뭐 때문에 꽃을 좋아할까요? 여성분들이요. 좋아해요? 왜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꽃이 일단 뭐 이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금방 시들고. 까먹고 사달라고? 요거 내 인생 같은 거죠. 요게 잠깐 이뻤다가 훅 죽고. 오늘 뭐, 공공의적이 많이 생기네요. 야, 요거 아닌가요? 오늘 요거 498위에 있네요. 있긴 있죠. 그렇죠. 아니 근데 꽃이 너무 이쁘기만 한데도 금방 시들고 사실 너무 아까워요. 관리를 오래 한다 해도 암만 길게 해도 한 보름 가나? 맞아요. 좀 아까운 네, 점이 아우,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걸 여자들이 역으로. 왜 좋아하는지. 예. 서진 씨, 그래도 예쁘니까. 예쁘고 향기롭고. 자, 예. 서진 씨, 백화점 상품권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꽃 10만 원어치 어떤 거 받으시겠습니까? 백화점 상품권을 그렇죠. 바구니에 이렇게. 꽂아서. 이야, 20만 원. 20만 원으로? 아이, 못됐다.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렇게 받으면 네. 꽃 자체도 이쁘지만 그분이 돋보이지 않을까. 저분 무슨 일이 있어서 꽃을 받았지? 그러니까 나의 미모를 꽃에 묻어가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우라가 꽃에 대한 이렇게 아우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조미소 컨설턴트는요? 저는 예전부터요. 네. 예전부터 있었던 그 비 오는 수요일에 꽃 한 송이 받는 게 그렇게 또 그걸 받아보셨어요? 받는 사람을 결혼했죠, 제가.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꽃을 받으면 일단 저도 그 같은 생각이 이렇게 많은 비싼 꽃이 있으면 좀 시들고 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지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자,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래요, 기훈 씨는 그래요. 공감을 못 저는 하시고. 못하겠는데, 근데 다들 꽃을 받아보신 경험은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있죠. 저, 죄송합니다.
없는 분도 계시고 저도 꽃을 한 2만 송이 정도 준 적이 있어요. 준 적이 있어요? 2만 송이. 다들 한 여자한테? 안개꽃. 안겠고. 네. 누가 간데 주더라고요. 오늘 떨이라고. 그렇구나. 네. 예.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살펴볼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 4위. 기념일에 꽃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이게 4위죠. 이거 동의 못합니다. 왜요? 기념일에는 식사나 뭐 선물 이런 거가 빠지면 섭섭하죠. 들어보세요, 기훈 씨. 네. 우리 와인 이렇게 식사하려고 와인 네. 올려놓은 테이블에 돼지머리보단 꽃다발이 낫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듣고 그리고 보니. 오늘 뭐 턱시도 입었는데 여기 기훈 씨 행커칩 꼽는 거보다 또 뭐 닭발 꼽는 거보다 여기 꽃 하나 꽂으면 그렇죠. 굉장히 있잖아요. 그럴 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4위로.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기념일, 뭐 결혼 기념일도 있을 거고 생일 이런 날 정말 꽃 선물 못 받으면 약간 서운한 것 같긴 하지만 먹어지긴 그러네요. 하지만 뭐 그렇죠. 닭발보다 낫겠네요. 그렇죠. 닭발보다 낫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3위는요? 네, 3위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만한 게 없다. 그래요. 요거는 인정합니다. 맞아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꽃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조화를 쓰자는 거죠.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손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네. 소개를 했던 여러 가지 맞아요, 아트를 맞아요. 이용해서 맞아요. 꽃을 만드는 거. 그거 좋은데 이 생활을 갖다 꼽는 거는 인테리어적으로 지저분해집니다. 살짝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생활랑 조화는 다릅니다. 그래요? 네, 생활에서 풍겨지는 그 느낌은 네, 그건 좀 다르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않습니다. 2위 알아보죠. 네, 2위 알아보겠습니다. 꽃을 받으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꼽았던 이유랑 좀 비슷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자,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꽃을 받으면 어떤 특별함이 느껴지세요, 본인에게? 제가 꽃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하죠. 좀 기분이 그렇죠. 좋아져요, 정말로. 맞아요. 예, 왜 그런지 설명 못 하겠는데 하여간 참. 그냥 막연하게?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시지 않나요? 맞아요. 예. 네. 싱싱한 그 순간만큼 나도 싱싱한. 네. 복조리 세트 받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꽃다발 받는 게 좋지. 그러죠. 오늘 비교가 굉장히 적절해요. 닭발과 꽃, 복조리와 꽃, 뭐 이런 거 굉장히 적절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하나 남았나요? 네. 영예의 1위죠? 예, 맞습니다.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 1위. 예쁘고 향기로우니까 서진 씨 맞추셨어요. 맞아요. 이게 야. 정답인 것 같아요. 많이 받아본 여자는 다르구만. 아유, 저도 저는 뭐 자주는 싫어요. 오늘 랭킹이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잖아요. 예. 오늘 랭킹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해요? 남성들이 여자들을 싫어하는 이유. 이 꽃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남자들 얼마나 부담 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꽃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비싸요. 요즘 좀 많이 비싸죠? 그렇죠. 네. 그 돈이면은요, 맛있는 걸 같이 먹을 수 있고요. 같이 좋은 것을 구경할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정말 그래도 이렇게 랭킹이 나온 걸 보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그래요, 맞아요. 꽃을 참 좋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좀 필요할 텐데 네네. 그렇다면 관련된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어디에 가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플로리스트가 확실히 생활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재료비나 그런 게 만만치 않아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요. 먼저 여성 뭐 단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방자치단체 그런 데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꽃꽂이반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원이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학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화 되어서요. 학원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 선택하는 요령은 이제 자신의 목적을 확실히 하셔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플로리스트가 될 때 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 이건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강사가 되고 싶은 건지 그리고 또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스타일의 꽃을 네. 하고 싶은지 뭐 유러피안 스타일의 꽃다발을 원한다라든지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가 평소 좋아했던 플로리스트라던가 아니면 꽃집, 꽃샵, 그 플라워샵에 가셔서요. 거기와 연계된 아카데미로 가서 교육받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그래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지 예, 관련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그렇군요. 되겠네요. 거기서 교육을 받으신 네.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어. 저희가 보통 꽃을 이렇게 말아서 신문이나 이런 데 싸서 이렇게 주든지, 뭐 네. 이렇게 뭐 이쁘게만 대충 해서 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비닐에다 물을 담아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서 있게끔 하면서 또 물도 안 줘도 되고, 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 중에 민간 자격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플로리스트가 되려면은 이 자격증이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또 이게
민간 자격증 말고 또 국가에서 내주는 국가공인 자격증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물론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뭐 민간 자격증도 있고요, 국가 공인 자격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꽃집 준마렐라가 되고 싶거나 그냥 프리랜서로 플로리스트를 하시고 싶으시면 민간 자격증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나는 뭐 전문적으로 뭐 어디 회사라든지 아니면 나는 강사, 전문 강사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국가 공인 자격증은 그래요. 또 어떤 점에서 많이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가 공인 자격증은요, 플로리스트라고 자격증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화훼 장식 기능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르네요. 그게 1급에서부터 3급까지 돼 있는데요. 1급, 2급은 보통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3급이 여러분들이 준마렐라 분들이 처음 도전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급수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보통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필기와 실기. 네, 그렇죠. 근데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만 실기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기 시험은 1년에 3번 있고요. 실기 시험은 1년에 4번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75%에서 80% 정도 높은데, 그에 반해서 실기 시험은 45% 정도 안팎이라서 실기 시험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필기 시험은 이미 1차적으로는 1월 27일, 저번 주 일요일이죠. 이제 네. 끝났는데, 필기 시험은 화훼 장식 재료랑 화훼 장식 제작 및 관리론, 화훼 장식론 이 세 가지를 향해서 같이 보고 객관식으로 출제돼서요. 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그래요. 실기 시험 또한 이제 뭐 꽃방울이라던가 아니면은 꽃 부케라던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2가지 선택하셔가지고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또 합격이십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국가공인 자격증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근데 거? 굉장히 제가 땄던 자격증과 비슷하네요. 혹시 운전면허? 예. 왜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필기는 굉장히 쉽게 붙는데 실기에서 많은 분들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필기는 쉬워요. 네네. 그렇죠? 점수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점수 비슷하네요. 네, 저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배워도 되겠어요. 저는 책 보고 공부해서 됐는데. 네, 어쨌든, 근데요, 네. 저희 엄마도요, 이 플로리스트 예전에 한번 한창 유행하는 거 다 따라가시거든요. 홈패션 할 때는 미싱 샀다가 네. 플로리스트 하다니까 집에 오아시스를 이만큼 갖다 놔갖고 초록색 물 먹는 오아시스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손가락 쿵 누르면 그 자리에 그대로 뻑 들어가는 거 한창 사놨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게 되게 좀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식 기능사도 있고 굉장히 그래요. 증을 딸 수가 있는 게 많은데 요 기능증을 따면 그래요. 어디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따서. 맞아요. 네. 우선 초보자라면 그냥 꽃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진 꽃집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실습생으로 시작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개인 꽃집도 있고 요즘 유러피안 스타일, 많이들 강남에 배우더라고요. 있거나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점도 많기 때문에 개인 꽃집이 조금 뭐 시간 내기라든지 뭐 편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개인 꽃집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유럽식 뭐 체인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체인점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원하는 좀 스타일을 좀 깨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취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카페라든지 블로그 이런 아카데미 뭐에서 이용하는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정말 꽃을 활용한 직업들이 너무 많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 근데 무엇보다도 이 창업하기에도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창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플로리스트 하면은 개인의 가게를 가지고 있는 창업이 아마 가장 큰 목표일 텐데요. 창업에도 바로 창업을 하시면요. 간판문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난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창업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입소문이 좀 나고요. 인터넷도 발달했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초보자가 하시는 것보다요. 보통 1, 2년 정도는 기존의 플라워샵에 취업을 하셔가지고요. 좀 배우는 실습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시면서 이제 어떤 날에는 어떤 꽃이 필요한지 이런 날에는 이런 꽃이 잘 나가더라. 이런 걸 좀 배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좀 배우다가 만약 여의치 않다면 교육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네, 수업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창업하실 때 가장 큰 가장 큰 주의할 점은요. 네. 아무래도 입지 선정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시내나 대학로 주변에서는요. 꽃다발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회사라던가 대형 빌딩 근처에는 이제 업무용 난이라던가 큰 식물들이 좀 많이 나가고요. 아파트에서는 오래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이 맞아요. 좀 많이 나가니까요. 네. 그런 걸 좀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그리고 창업 비용 같은 거는 또 형편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이제 입지
선정비 말고요. 네. 500만 원 정도면 얼마요? 500만 원, 500만 원? 정도면은 소금으로. 네, 굉장히 소금으로. 다른 여타 업종보다 좀 그러니까 적은 편입니다. 점포 임대를 제외한. 네, 점포 임대 그렇죠? 제외한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점포 임대 딱 받아놓고요. 3일 동안 5월 달에 7, 8, 9 이제 그 어버이날 시즌이에요. 그렇죠. 딱 3일 해가지고요. 450만 원을 벌고 우와. 바로 간판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대학로 가면 꽃집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진짜 네, 공연이 공연을 하기 있어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꽃을 이렇게 사서 선물을 예. 해주는데 그래요. 그게 이렇게 단타네요. 잠깐 뭐 쉬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플로리스트가 돼서 뭐 창업을 하든 직업을 갖든 수입은 또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아까 잠깐 단타 치고 빠지신 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최근 들어 그 플로리스트가 좀 화려하게 이렇게 부각이 돼서 많이 각광을 받는데요. 실제로 강남의 브랜드 꽃집들은 높은 부가 가치를 올리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단타로 해서 뭐 바로 내리거나 그래서 고수입의 플로리스트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시간과 커리어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뭐 하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그 일반 그 플라워샵에서 실무 경험을 이렇게 하시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예, 뭐 실습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만 원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처음 실습생으로 연습한다, 커리어 쌓는다 생각하시면 100만 원도 좀 적당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그 뒤로는 경력이 점차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더 높아지겠고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샵을 운영하게 되면 경기를 이렇게 타게 되죠. 어버이날이라든지 졸업식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는 뭐 오르기도 하고 뭐 들쑥날쑥 하겠는데 개인이 뭐 온오프라인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강사 일을 병행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겸업을 하시는 것도 부수입을 좀 짭짤하게 올리시는 네. 방법이 될 것 엄마 같습니다. 시켜야겠네요. 오아시스 물 받아야겠다. 돈 많이 버네요,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플로리스 말씀 네. 들으니까 괜찮아요. 그 네. 소자본으로 그렇죠. 청업도 가능하고 네. 정말 아름답고 그런 우아한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이 꽃이 화려하긴 하지만 그 안에 가시는 굉장히 막 꽃집에 일을 하시는 오래되신 아주머니들 보면 손이 우리 예, 막 거치시고 이러시거든요. 분명히 좀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되고 좀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플로리스트 하면 되게 우아하고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답기만 느껴지는데요. 가장 힘든 점이 일단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왜냐면은 아침에 새벽 보통 꽃시장이요. 생활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침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시장에 이제 플라워샵을 하시는 분들은 새벽 4,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꽃을 사오셔서 아침에 다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손이 다 망가지는 게 꽃을 다듬다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꽃을 그래요. 다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플라워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면요. 백화점 영업시간 이후에 하기 때문에 밤에 하잖아요. 그리고 스피드 있게 그리고 또 웨딩홀 같은 경우 웨딩홀 또 시간 바뀌는 타임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피드 있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밤샘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름답긴 하지만 거친. 그쵸. 네, 좀 거칩니다. 네, 일단 마음을 좀 단단히 드시고 예,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나 준마렐라 분들이 하기에 참 좋은 직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의 분들이 도전하면 그래요. 적합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꽃을 사랑해야겠죠. 네. 뭐 알러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고요. 네. 그래서 미적 감각과 좀 손재주가 있으시면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미 씨 어머님처럼 꽃꽂이라든지 이런 거 뭐 취미로 삼으셨던 분들은 더욱더 유리하겠고요. 뭐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뭐 웨딩 플래너라든지 직접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겸업 우리가 투잡, 쓰리잡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우선은 또 그 플라워 케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어. 플라워 케이크 위에다가요. 네. 장미꽃이랑 이런 걸로 네네. 이제 장식을 하는데요. 굉장히 고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꽃을 먹기가 먹나요? 아까울 네, 정도로. 식용 가능한 꽃으로 올려놔요. 활용을 하기도 오, 하고요.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건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플라워 카페 드문드문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일 수 있고요. 우리 준마렐라 여러분들은 요거 이외에도 창직을 하실 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예, 여러분들 다양하게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좀 저희가 지금 플로리스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뭐 케이크
가족들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좀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또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나 뭐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만 썼었는데요. 요즘에는 생활 속에 깊게 침투돼서요. 뭐 새집 증후군이라던가 아니면 집에서 인테리어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크고 네. 작은 모임에도 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어렵지 않고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문직이고 그리고 겸업도 가능하고 네. 또 평생 직업으로 가능하니까요. 예, 너무너무 좋은 직업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도 밝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도전해보면 좋을 만한 직업,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 줌마렐라 분들 중에서 네. 꽃 안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도 안 받으셨는데, 예. 자 집을 나오셔갖고 우측으로 쭉 걸어가십니다. 예, 쭉 걸어가시면요. 예. 꽃집이 나옵니다. 그 남편분이 지나가시면서 보시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씁쓸해요. 막 던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줌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줌마렐라의 도전!